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통과했습니다. 1988년 지자체장의 민선제 시행 골자로 개정된 이후에 전면적인 개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이재영 차관 연결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이재영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역할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지자체 현주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예, 내년이면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입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한 세대가 지난 것이죠. 우리의 지방자치도 이제 성인의 면모로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는 K방역도 자치단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지방자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드라이브스루나 선별진료소, 착한 임대인 운동도 정책들은 모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먼저 시작했거든요. 이 시도들이 주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수준까지 보완한다면 우리의 지방자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들이 국정원법이라든가 공수처법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이게 의결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번 개정안 통과 의미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민선 지방자치 기반이 된 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 개정입니다. 그만큼 제도와 현실 간의 간격이 커져왔다는 것이고요. 이번 개정은 그 간격을 메우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전부 개정은요. 첫째, 중앙과 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지방자치를 주민 참여 중심으로 좀 바꾸고요. 둘째로 집행기관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는 데 대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번에 법 바뀌어서 이제 주민 참여할 수 있는 조항들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주민 직접 참여 제도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투표제도이고요. 주민소환제도, 주민절의 청구권제도, 주민감사 청구제도, 이렇게 4개입니다. 근데 이들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요건들이 현재는 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 청구 요건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첫째는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었고요. 또 이 제도를 청구하려면 일정 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을 받아야 되는 주민 수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5만 명의 군에 사는 어떤 학생이 높은 교복비에 부담을 느껴서 교복비 지원 조례안을 한번 청구하고 싶다 할 경우에 현재는 1,500명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야 가능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1,000명 정도 받아도 조례 제정 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서명 부담 크게 줄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고3 학생이 난 우리 사는 곳에 조례 내가 편한 곳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했을 때 1,000명 정도 서명해 주면은 검토 가능한 겁니까 이제는? 5만 명의 인구가 된다고 하면 군에서는 그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 자치 입법권이 강화된다. 이건 왜 필요한 건지, 이게 입법권이 강화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자치 입법권 범위는 그 자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그만큼 자치 입법권 범위가 중요한데요. 그동안 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임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들이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나 불이행을 통해 조례로 정할 구체적 규정을 미리 규정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조례를 자기 지역 여건에 맞게 제정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으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작동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이 명실상부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치 입법권 강화된다는데 그러면 지방의회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의회 전문성이라든가 역량 같은 것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좀 도입합니다.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요, 조례 재개정, 예산 결산 심의 등과 같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네. 앞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의 수준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직원의 인사권을 좀 부여했습니다. 현재는 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의회 의장이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회 의원들에게 인력 지원해주고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해주고 의회 상당히 권한이 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예산도 많이 지금 이쪽으로 쏠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사실 그동안 지방의회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예산 방만하게 사용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유성 출장 나간다거나 도덕적 해이 같은 것들 많이 벌어졌는데 이건 좀 바로잡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논란이 됐던 이유가 하나는 제도적 장치가 좀 미비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제도적 장치를 크게 보완을 했습니다. 하나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 경우는 각 상임위 활동 회의록이나 의사일정 등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예. 그런데 지방의회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감시할 수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회의록이나 의원 개인의 회의 출석과 같은 의정활동 정보가 의무적으로 이제 공개돼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만큼 주민 감시를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의결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지방 의원 개개인의 표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표결 제도를 좀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지방의회가 자율적 혁신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지방의회 자율적 혁신 이거 중요하고요. 예. 하지만 또 물론 이제 뭐 법안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는 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권한이 좀 강화된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돌이키기 쉽지 않아서 이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방의회 윤리성, 책임성 강화 측면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두었는데요. 예. 하나는 스스로 좀 책임성,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윤리심사 특별위원회 설치를 좀 의무화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심사 시 민간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견제장치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투표제도, 소환제도, 조례 청구제도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시민들의 견제 기능을 좀 높일 계획입니다. 주민 소환제 같은 것들 통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은 뭐 문책하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가 신설된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간에는 중앙과 자치단체가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이 필요시 시도, 도지사 간담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제도화시킨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입니다. 이 회의체는 대통령이 주재하고요.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장, 그리고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한 중앙지방 간 소통 증진 차원을 넘어서 자치단체와 균형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고요.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상호 존중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주요 파트너로서 지방 의견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례를 마련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그 100만 명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수원 특례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생기는데, 근데 또 뭐 50만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넘고 여기만 좀 너무 주특해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위화감 난다, 이런 거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실은 그간 특례시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 봐서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조금 부풀려져서 논의되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본래의 도입 취지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단순히 명칭만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로 분류하게 됐다고 해서 곧바로 이에 따른 특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특례시에 새로운 특례를 부여하자 할 때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과는 별개로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고 이에 따라서 별도 국회 심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번 이제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해서만 특례시 부여를 했고 그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 부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도시를 위해서 이번에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행정 수요나 국가 균형 발전 혹은 지방 소멸 이기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시가 아닌 특례를 추가로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예. 아마 나머지 그 시군구는 아마 이런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군에 어떤 추가 특례를 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를테면 한 도시가 특례시가 됐다는 건 뭐 따로 특례가 있는 건 아니고 이름을 특례시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큰 특례는 아니군요. 큰 특례는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가져오면 예, 특례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심리 때문에 분위기가 크게 부풀려졌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름도 바뀌고 뭐 특례라는 게 좀 붙으면 자부심도 좀 생길 것 같긴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법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좀 분산해서 3등분으로 나눈다고 하고 자치경찰이 좀 도입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의 경찰관은 이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많이 달라지죠. 예. 아마 가장 큰 변화는 현재는 국가사무로 단일화된 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예. 현재 우리는 모든 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사무이지만 앞으로는 그 경찰 사무 중에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사무, 또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는 지방자치 사무가 되는 것이죠. 또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휘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예산 수립권을 주어서 주민이 원하는 치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앞으로는 국가 중심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치안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권 권한이 분산되고 또 자치경찰의 권한도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만, 우리 현장에 계시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지금 이게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어. 행정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예. 바꿔주는 것이고요. 어. 실질적으로 이제 자치 경찰 사무에 첨단 인력이 집중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 이제 시민들은 자치 치안 서비스 수준이 높아졌다. 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근한 경찰, 아는 경찰 현장에서 좀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개정이 됐고 그러면 이게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이 지자체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들 간의 소통도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1년 후부터 시행되니까 준비해 나갈 작업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 참여의 폭이 크게 확대되고 의회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등 아마 지방자치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기존 지방자치법 체계하에서 지방자치를 자치분권 1.0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예시 있게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후속적으로 개정할 법률들이 지방분권특별법이라든지 주민조례 발의안법 등 5개 법률이 더 있습니다. 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도 또 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예, 정부는 이런 새로 도입되는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는 1년 기간 동안에 관계 법률과 하위 법령 재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 정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과 함께했습니다.